두 번째 기간은 이제 임원과 감사 이후에 주주 구성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적으로 뭐 상법이나 이런데 주주에 대한 뭐 인원수의 제한은 없잖아요. 그쵸, 현재는 네.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주주 구성에 이제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왜 2020년도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죠. 개인 유사법인 간주 배당이라고 해서 이제 신설될 예정인데, 그거는 저희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지만, 그거 때문에 아마 주주 구성에 있어서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인 이상이면 오케이지만 그래도 주주 구성에 그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항상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인끼리만 구성된 주주들이 가족법인들이 많은데, 그런 가족법인 특수관계인들이 이렇게 많이 구성된 주주 구성에서 어떤 세무적인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우리 홍유리 세무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1인 법인이나 이제 가족 법인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럴 경우 이제 가점주주라는 게 있어요. 세법상 가점주주에 해당이 되면 세법상 제재 사항이 있게 돼요. 가점주주란 이제 특수관계가 주주가 그 주식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 그 집단에 대해서 이제 가점주주라고 좀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가점주주는 이제 두 가지 제한 사항이 크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 2차 납세 의무. 그다음에 이제 간주취득세가 있는데, 제가 먼저 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차 납세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없거나 그래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체납이 돼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면, 그 당시 이제 세금이 성립하는 날에 그 당시 가점주주가 있으면 그 가점주주에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 대신 2차로 납세 의무를 지우게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가점주주들은 어쨌든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세무적으로도 더 있다. 그쵸. 그러니까 법인세라면은 우리가 성립일이 보통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성립일이 그 말일자로 해서 이제 성립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보통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신고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부가가치세도 같이 신고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제2차 납세 의무가 생겨서 법인 가점주주들은 또 이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그죠. 법인 폐업하려고 그랬는데 체납된 금액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미 이제 성립일에 가점주주이시면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어쨌든 뭐 체납이란 게 있으면은 안 되겠지만, 그쵸. 그분들도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런 세법적으로 이제 그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간주취득세는 사실은 뭐 국세, 법인세나 부가세처럼 국세는 아니고 이제 지방세에서 부과되는 국세. 우리가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법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개인도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죠. 근데 우리가 과점주주가 되면은 법인이 그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상태에서 취득한 상태든 뭐 취득을 할 때든 그때 뭐 취득한 상태에서 내가 과점주주가 돼버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주취득세가 나오게 돼요. 이게 왜냐면은 어떤 그거에 대한 법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되게 행사할 수 있다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동산 가액에다가, 그리고 그 과점주주 집단의 지분율 거기에다가 2%를 곱한 금액을, 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이제 지금 납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간주취득세에서 좀 납부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 싫어요. 홍쌤이 설명해 주세요. 홍쌤이 설명해 주세요. 전 싫어요. 먼저 이제 법인 보통 설립하실 때 1인 주주로 많이 설립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법인 설립 시에 가정주주가 되시면 그때는 이제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게 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정주주였다가 뭐 지분을 팔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중간에 파셔서 50% 미만으로 이제
지분율 보유하고 계셨다가 다시 또 추가로 취득하셨는데 처음에 가점주주였을 때 지분율보다 좀 작게 취득했어도 가점주주가 된 경우가 생기잖아요. 맞아.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가점주주 간주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네. 있다가 막 40%가 됐다가 그 다음에 한 70%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간주취득세에 대한 그게 없는 거고 만약에 90%가 됐다고 하면은 또 이제 그 자녀분에 대해서 이제 그죠,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겠는 거죠. 10%에 대해서. 맞습니다. 잘 아시면서. 그래서 일단 간주취득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지도 몰라요. 원래는 이제 염두를 안 해두시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법인 이제 지분 양도하셨거나 뭐 취득하실 때 갑자기 이게 딱 튀어나오는 경우 좀 많이 미처 당황하시죠. 생각을 못 네. 하고 계시다가 이게 터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종종. 네.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그죠. 이미. 예. 그래서 그거는 특히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간주취득세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어떤 지분 거래를 하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 주주 구성 말씀드릴 때 개인 유사법인 배당 강주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새로 이제 개정안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개인 유사법인이랑 이제 최대 주주랑 특수 관계인이 이번에는 80% 합해서 총 지분 80%로 이제 이상 갖고 있으면 이제 법인이지만 개인하고 유사하다고 봐서 이제 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진짜 작은 법인들은 배당을 매년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보 금액이 막 많이 쌓여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쌓이는 유보금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없으신 분들도 진짜. 네, 어쨌든 왜냐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이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항상 그 캐시를 항상 그만큼 보유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리 이제 과세를 해버리는 거라서 어쨌든 뭐 제재 차원에 정부에서는 제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좀 모든 법인에게 적용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네, 예. 그래서 개정안에서도 이제 해당 예외되는 법인을 이제 따로 이제 시행령에 이제 게시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아서 나오진 만약에 않았어요. 나오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요거는 2020년 개정안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시행하는 거는 2021년 1월 1일 기속 법인분부터고 네. 과세가 되는 거는 2022년 우리가 3월달 결산할 때 그때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우리 네. 우리 주주분들께서 네, 대주주분들께서 2022년 2월이나 3월쯤 결산하시면 결산할 때 이제 배당 소득으로 간주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배당하게 되면 그때는 배당 소득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게 또 배당 이중 과세는 아닌 거죠. 그렇죠. 배당 소득으로 보는 이제 과세 방식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어렵고 하시니까 저희 복잡한 얘기죠. 블로그에 참고하시면 계산 과정이랑 이제 개정안 올려놓으셨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개정 이후에 보면은 개인 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나중에 법인 폐업하거나 청산하시면 청산 소득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되시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청산 소득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설립을 할 때 좀 간소화됐잖아요, 절차들이. 법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 중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법인을 뭐 많이 좀 그래도 좀 많이 설립을 해서 그 좀 사업을 하라는 뭐 그런 취지인데 취지도 좀 있잖아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자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유도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있는데 모든 법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 아마 임대업은 제일 유력하죠. 적용될 가능성이 네, 제일 유력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나머지 매매업도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법 자체가 되게 이제 이슈가 많은 법이라서 혹시 특히나 임대업을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할 예정이신 법인 사업주분들은 이제 주주 구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하셔야 되지 않는 네. 시기가 왔지 않았나. 그렇죠. 그 지금 때가 왔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법인의 임원과 감사 그리고 주주 이렇게 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밌게 풀어드리고 싶지만 이게 우리의 주제가 좀 더 하여튼 우리는 좀 더 재밌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항상 노력 한번 해보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